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꼭 있었죠. 이 일기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건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를 쓰게 한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내 하루의 날씨를 쓰라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이들의 오늘 하루의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처럼 맑은 하루를 보냈나요? 아님 혼자만 눈보라가 몰아친 하루를 보냈나요? 어떤 날은 맑지만 가끔 흐린 날도 운 나쁜 날씨도 있기에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겠죠.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I'm okay 위로하지 마 동정하지 마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 괜찮으니까 I'm okay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난 익숙하니까 I'm okay 듣기 싫어 모든 힘이 되는 말들 현실이 무거워 들지 못해 잠을 채울 걸 찾다가 채워지는 잔들 맨말은 내 감정에 솔직해지지 가끔 무덤덤하지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인 게 편할 때도 외로움은 나를 잡고 하고픈 게 많아도 무기력에 무너져 잘 지내냐 물으면 내 답변은 밝은 미소 세상 속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린 듯해 초라한 내 모습 한없이 작아지네 다가올 외로움에 사무쳤을 때 내 눈물을 보게 되면 부디 모른 척해줘 I'm okay 위로하지 마 동정하지 마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 괜찮으니까 I'm okay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난 익숙하니까 I'm okay 듣기 싫어 모든 힘이 되는 말들 난 괜찮은데 왜 유난 떠는지 다들 이별이 날카로워 조금 긁혔을 뿐 금방 나아지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침묵의 의미는 꼭 행복하라고 눈물의 의미는 진실로 사랑했다고 그녀 떠나간다고 난 죽지 않은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날 보지 말아줘 바람이 스치면 낙엽이 흔들리고 파도가 스치면 바다가 흔들리듯 사랑이 스친 나도 흔들렸을 뿐 내 눈물을 보게 되면 부디 모른 척해줘 I'm okay 위로하지 마 동정하지 마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 괜찮으니까 I'm okay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난 익숙하니까 I'm okay 내 슬픔은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 넘기려는 네가 난 원망스러워 Leave me alone 내게 다가오지 마 어차피 떠나갈 사람 정들까봐 무서워 I'm okay 위로하지 마 동정하지 마 곁에 있어줄 필요 없어 괜찮으니까 I'm okay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난 익숙하니까 I'm okay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다 아는 척하지 말아줘 날 위한다는 말 혹시라도 널 부셔 혼자 있고 싶으니 날 좀 내버려둬 아이콘의 I'm OK 첫 곡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화창하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사실 좀 많았었죠. 마스크 꼭 블랙이들 쓰고 다니고 우리 블랙이들 아프지 마세요. 네, 수인님이 저의 오늘 하루는 맑음이었어요. 요즘은 계속 좋은 날씨네요. 제 일상은. 수인님 너무 좋아요. 좋은 날씨라고 하니까 저 쫑블리가 너무나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라디오 청취율을 전화 설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는다면 미불 말고 정확하게 미든나잇 블랙 잘 듣고 있어요. 쫑블리 최고예요. 라고 많이들 전화로 해주세요. 우리 블랙이들밖에 없어요. 네, 희령님이 오늘 자격증 수업 때문에 방학인데도 학교에 왔는데 수업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오늘 저의 날씨는 맑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수업도 기대돼요. 히히. 희령님, 어이구, 잘하셨어요. 또 수업이 재밌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은데요. 원래 수업은 재밌어야 이게 더 잘 늘고 좋은 것 같아요. 연수님이 오늘 저의 날씨는 안개가 꽉 낀 듯 답답했어요.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은 저의 성격에 대해 단정 지어버리고 내일은 맑겠죠? 유유. 연수님 힘내세요. 화이팅. 저 쫑블리가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연수님이 계속 자기 성격대로 하시다 보면 언젠간 그 빛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진가를 알 거니까 지금 당장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쭉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언젠간 알아볼 겁니다. 효정님이 쫑블리 오늘 뭔가 옷이 파자마 같아요. 미든나잇 블랙이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보라로 하니까 제가 또 월요일만큼 여러분의 월요병을 없애드리기 위해 좀 약간 너무 약간 27살인데 너무 귀여운 옷을 입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오자마자 우리 미울 식구분들이 너무 귀엽다면서 하늘하늘 이렇게 미든나잇 블랙이랑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제 화면에 보신 제 모습을 보면서 7살, 오늘은 7살 쫑블리로 살겠습니다. 네, 오늘 미불에 온 블랙이들의 출첵 해보겠습니다. 8340님, 은비님, 하늘님, 연진님, 현진님, 희령님, 선아님, 정인님, 경민님, 효정님, 수인님, 재숙님, 현아님, 소인님, 태연님, 은진님, 소연님, 브랜님, 주라님, 혜원님, 경민님, 민지님, 정은님, 영현님, 나연님, 유경님, 명희님, 미나님, 4914님 등등 많은 우리 블랙이들을 놀러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블랙이들 사랑해요. 네, 오늘 정말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요. 우리 블랙이들이 월요병 때문에 우리 미든나잇 블랙에 찾아오신 것만큼 제가 꼭 힐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미든나잇 블랙에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 친구에서 EBS 라디오를 친구 추가해서 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문자나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해서요. 구데베 커피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화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또 블랙이들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전시회, 키스에링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에 초대할게요. 미불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장과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 블랙이들 저도 월요일마다 이렇게 항상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응응. 새까맣게 밤이 되면 가슴이 쿵쿵쿵 멜랑콜리 쉽지 않은 게
잡는 사이. 에이핑크의 응응 듣고 왔습니다.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줄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번째로 이제 1월 두 번째로 만나는 건데 네. 보라로는 또 1월에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번 이렇게 안녕해주세요. 네, 보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나리님이 네. 전 월요일병이 너무너무 심해요. 오늘도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위브 들으면서 월요일병 퇴치할래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하트. 네, 나리님 하트. 저희가 완치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많지. 김민지님께서 요즘 방학이라 하는 게 인터넷 쇼핑밖에 없는데 할 일 좀 추천해 주세요. 유유 해주셨네요. 방학에. 나 사실 방학에 좀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음. 지방이라도, 아니, 가까운 뭐, 서울에 사신다면 강원도라도 좀 네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쇼핑을 하셨으면 네. 뭐 물건을 사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즐겁게 쓰실 일을 만드셔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뭘 샀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음. 네, 윤신희 님이 청춘의 문장들 하트, 하트, 하트. 1시간으로 24시간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월요일 밤이에요. 네. 수인 님이 태근 씨 덕분에 이 1시간으로 24시간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네. 마법의 월요일 밤이군요. 네. 마법의 월요일. 네, 블랙이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문장이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춘의 문장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는 책은, 그림책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일본의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의 책인데요. 제목은 결국 못하고 끝난 일이에요. 오, 이 작가가 네. 굉장히 발랄한 상상력으로 재미난 그림책을 많이 그렸었는데 이번 책은 그림과 에세이를 더한 책이라서 네. 약간 어른의 고민을 아이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책? 오, 이런 것 같아요.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목차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아직도 멋지게 차려입지 못합니다. 아직도 축제를 즐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치과에 가지 못합니다. 음. 등등.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잔뜩 들어있네요. 맞아요. 한 30가지가 들어있는데 네, 어마어마해요. 어째서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들여다보면 다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못하더라도 또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맞아요. 깨달음. 큰 지장이 없죠. 그래서 더더욱 약간 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만 먹고 하지 못한 일들이 조금씩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아직도 식사를 천천히 못합니다. 나는 아무튼 빨리 먹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입에 넣는다. 거의 씹지 않는다. 비교적 뜨거운 것도 잘 먹는다. 그래서 의뢰 누구보다 빨리 먹죠. 다른 이들과 내 속도를 맞추는 것이 어른의 매너란 걸 알고 있지만 사람마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속도란 게 있으므로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은 거죠. 정말이지 어른 실격입니다. 너무 빨리 식사를 끝내버려서 고민인 거군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먹어서 네. 거기 맞추기 어려운 밥을 좀 천천히 먹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 고민이 더 많은데 네. 작가는 너무 빨리 먹어서 혼자 가만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 기다림을, 왜냐면 남들이 먹고 이제 시작하는데 본인 이미 끝났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그게 고민이겠어요. 저도 사실 식사를 좀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러시구나. 제가 일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돌 스케줄 하다 보면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5분이면 순삭합니다. 계획 다 먹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 전 궁금한 게 태근 씨는 혹시 어떤 편이세요? 저도 이 점심은 직장인들 점심이 보통 1시간이잖아요. 너무 짧죠.
점심 식사 때 맛있는 집 가면 또 줄을 서야 돼요. 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밥 먹어야죠. 밥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먹어야지. 하려면 네. 식사를 즐긴다라기보다는 섭취한다는 게 더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섭취. 음. 정말 섭취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작가의 문장 속에 어떤 속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사람마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속도가 있다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또 어른스러운 답변인 것 음. 같아요. 이 먹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에 그런 적정 속도라는 게 있죠. 네. 자기 속도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속도를 배려하는 것. 음. 이게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겠죠? 네, 정말 어른스러워요. 노경민 님이 오늘 책은 제목부터 약간 찔리네요. 저도 약간 찔렸어요. 이 제목 보고 안 찔리는 분은 없을 네, 겁니다. 없죠, 없죠. 없으면, 그럼 인정해드려야죠. 네. 김시원님께서 2인분을 시키면 해결되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2인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또, 한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더더욱. 네, 2090님이, 저는 밥을 너무 늦게 먹어서 고민이네요. 저는 2090님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멤버인 동우 형이 네. 조금 밥을 연생 때부터 엄청 천천히 드세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먹는 속도가 천천히보다는 안에서 많이 이렇게 씹으세요. 많이 씹고 넘겨서 정말 건강에는 좋을 텐데 아마 형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한테 맞추느라고. 저는 뭐 5분 저희 멤버가 성규 형이나 우영이 다른 형들은 엄청 빨리 먹는데 동우 형이 가장 느려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특히 먹는 거 속도 맞춰주기가 쉽지 않은 게 네. 각자가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아무 여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먹기 바빠요. 음. 안에 놓여 있는 게. 네, 블랙이들은 오늘 문장에 공감한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드나잇 블랙에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국 못하고 끝낸 일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이번 문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도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워낙 기억력이 나쁜 나. 가장 난처한 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엔 초면인지 구면인지 그마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 사회인 식격입니다. 기억하는 데든 강한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얼굴과 이름을 좀 더 개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장은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난처하다는 내용인데요. 태근 씨는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네. 굉장히 잘 기억하는 편이고요. 기억력이 좋으신가 봐요. 단기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네. 그날 회사 전체 직원들 있잖아요. 네. 몇십 명.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그날 바로 외워서 저는 그날이요? 장기자랑 때 노래 안 부르고요. 우와. 그 외우는 걸로 장기자랑을 대신한 적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재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루 만에. 네. 그런데 점차 그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계속 또 쓰다 보면 이게 또 머리가 이제 쉬면 또 이렇게 약간 천천히 더뎌지듯이 아마 다시 쓰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성종 씨는 잘 기억하는 편이세요. 왜냐면 요즘에 네. 이렇게 후배 아이돌들도 멤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열 몇 명씩 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얼굴은 잘 기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조금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스태프분들 중에 저희랑 예능을 같이 했던 그 동물을 같이 했던 그 가족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가님이 저를 보고 안녕 이랬는데 아니 얼굴은 뵀어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났던 그래서 이 머리 뇌를 꺼내서 씻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민님이 와 이거 진짜 제 이야기예요. 유유라고 경민님 저도 그럽니다. 소녀정님께서 저도요. 한 번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상대방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이제 태근 씨처럼 기억력이 좋아버리면 저는 기억을 얼굴하고 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운할 수 있죠. 예전에는 저도 네. 얼렁뚱땅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솔직하게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디서 만났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 오히려 네, 낫더라고요. 훨씬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네. 물레기대도 꼭 그렇게 해보고요. 저도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을 하는 편이지만 이름을 잘 기억 못하지만 저는 이 글이 좀 기억에 남아요. 기억하는 데는 강한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얼굴과 이름을 좀 더 개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작가의 말에 좀 공감이 돼요. 맞아요.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만 탓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도 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런 방식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더 돋보이게 하는 현명한 태도 같아서 공감이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더 개성 넘치게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만나볼까요? 태근 씨 부탁드려요. 네. 아직도 구멍난 양말을 버리지 못합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팬티, 목이 늘어난 티셔츠. 언제까지나 버리지 못해서 늘 타박을 받죠.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건 아까워서라기보다 오랫동안 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매번 정든 반려동물을 보내는 것만큼의 비정함이 요구됩니다. 삶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번 문장도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호더라고 해서 또 모으는 분들이 있죠. 아, 그쵸. 맞아. 아니, 태근 씨는 어떤 편이세요? 잘 버리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물건 아까워서요. 네. 잘 못 버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쌓아두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리는.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아끼다 결국 다 버려버리는. 네.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편이시죠?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잘 못 버렸어요. 사실 음. 지금도 제가 2010년도에 데뷔 초에 샀던 스키니진이 아. 이제 투톤 스키니진이 있어요. 약간 네. 초록색에 약간 검정색이 섞였는데 약간 그런 스타킹 같은 스키니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해져가지고 색깔이 약간 하얘진, 더 밝아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멋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정들어서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추억이 너무 많이 네. 담긴 거니까. 저희 데뷔 초 때 이 친구와 함께 했거든요. 리허설 할 때, 뭐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아까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할 때나 출근길에 입었던 친구라 못 버리겠어요. 네, 아니 작가가 버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정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태근 씨는 이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이 말이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공간을 정리하거나 이런 거 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네. 물건에 정 주지 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주지 말라. 네. 네. 공간에 맞춰서 물건을 배치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이론과 우리 현실은 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좀 있죠. 사실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몸이 마음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삶은 이별의 연속이다. 라고 작가가 말했는데요. 작가의 말처럼 물건과 잘 이별할 수 있어야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걸 그때그때 잘 버려야 음, 나중에 네. 버리지 않을 물건을 쓸모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작가는 이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떠나보내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미니멀한 약간 음. 요즘에 그런 인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버리려고 하고 자꾸 비우려고 해요. 그래야 음.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못 버렸어요. 그래서 태근 씨처럼 모아두다가 싹 그냥 한 번에 음.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괜히 아껴가지고 아끼다 이게 덩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너무 아끼지 맙시다 우리. 네. 네. 조선아님이 20년 전에 받았던 H.O.T 팬클럽 우비와 풍선을 집에서 발견하는 순간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었어라며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럼요. 와 H.O.T 선배님 또 팬클럽 시절이면 거의 한 10몇 년, 20년 됐죠? 저도 네. 집에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면요. 당시 SES가
SS 맞아. 일본에서 최고였죠. 발매한 음반들도 갖고 있습니다. 와, 희귀템, 희귀템. 네. 와, 핑클 앨범은 없나요? 저는 SS 아, 팬이었습니다. 그쵸. 역시, 최고입니다.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요시다케 신스케 결국 못하고 끝난 일을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문장들 중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은 먹고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집니다. 임정환 님이 오늘 텔미 1주년이에요. 그래서 인피니티의 텔미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텔미를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플래기들 고마워요. 그럼 인피니티의 텔미 듣고 오겠습니다. Anywhere, anytime.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도망쳐버렸어. 익숙해져 점점 착각처럼 끝이 온 줄 알았어. 멈춰버렸어. 또 난 뻔한 드라마 속에 서인 것 같아. 텅 비어 허전해. 그저 후회뿐.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듣고 싶어. In my heart 날 위로 돌려볼게 안아볼게 다시 뜨거웠던 때로.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Let's go. I miss all day. 너를 그려매. 마치 화가 이 밤이 달 거다라. 꿈속에서도 네가 들려. 기억을 replay. Don't pass me by. 널 내 품에 셔온 널 찾아 헤매고 walk high.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가고 싶어 I know you in my heart 날 위로했던 말 돌려볼게 안아볼게 다시 뜨거웠던 때가.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네 목소리 내 귓가를 가득 울린 멜로디 속삭여줘 잠시 한번. 이렇게나 이기적인 내가 널 안아볼게.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인피니티의 Tell Me
듣고 왔습니다. 배은정님께서 텔미 1주년 축하. 제가 쇼케이스에 있었어요. 은정님 그러셨구나. 축하해요. 아, 벌써 1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나 빠르네요. 영현님이 저는 다이어트가 아직 못한 일이에요. 언제나 신념 다짐으로 하는 맹세지만 언제나 포기하는 마법의 행위이죠. 올해엔 제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현님 파이팅!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경민님께서요, 저는 아직 제 방 책상 정리를 못해요. 나름대로 정리했다 싶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뭔가가 쌓이고 쌓여서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상태인데 언제 정리할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는요, 네. 일단 책상 위에 있는 거를요, 다 바닥으로 내려둡니다. 다. 그리고 네네. 나서요, 쓸모 있는 것만 올려두면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네. 너무 꿀팁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경민님, 태근 씨 말대로 정말 꿀팁 사용해보세요. 네. 명희님이 새해 큰맘 먹고 아침 수영방 등록했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불 밖을 박차고 못 가는 나. 내일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명희님, 그래도 이렇게 등록했는데 가셔야지.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수영이 정말 몸에 이제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런 관절이나 이런 근육들이 다치지 않는 운동이라서 그렇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겨울 네. 아침에 추워서 나가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 네. 가서 물에 조금만 들어가면 네.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즐거워져요. 물놀이가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처럼 계속 공감하고 있다는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고요. 많이 또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결국 못하고 끝난 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책은 발상이 독특하면서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목에서도 다들 공감하시는데, 작가도 이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생각했을 때, 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저는 오늘 함께 하면서 마음만 먹고 결국 하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게 돼서 계속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시 책 속의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태근 씨, 낭독 부탁드려요. 네. 아직도 치과에 가지 못합니다. 아직 아프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어금니가 충치인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뭐 아직 아프지도 않고, 가면 또 더 많은 충치가 발견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픈 게 딱 질색입니다. 당연히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 알아. 하지만 이렇게 오늘도 중요한 문제 하나가 또 미뤄집니다. 눈앞의 아픔을 두려워하면 훗날 큰 것을 모조리 잃는다. 인생의 신은 아마도 치과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방금 문장을 듣고 뜨끔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치과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요. 네,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맞아요. 계속 미루게 되는 마음이 공감이 되고요. 저도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이 책 읽고 나서도 여전히 못 가겠어요. 그런 소리 있잖아요. zzz 이러면서 맞아요. 이빨을 이렇게 썩은 데를 이렇게 파고들고 자르고 음. 갈고 이런 소리가, 특히 신경치료가 정말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프기도 네.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소리 때문에 네, 소리가 너무 되게 무서워요. 크잖아요. 왜냐면 여기 귀 쪽에 대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입 쪽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실 꼭 이빨 닦으시고 가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치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경치료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걸 알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치과에 갔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인생의 신은 아마도 치과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가의 말에 너무 공감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요. 얼른 치과에 가셔서 네. 인생의 신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듣고 있는 블랙이들은 꼭 내일 가서 정기 검진 한번 받고 썩은 음. 거 없나 한번 꼭 가보세요. 네. 네. 아니, 혹시라도 충치가 생긴 걸 알면서도 치과에 가는 걸 미루고 있는 블랙이들이 있다면 새해 결심으로 꼭 치과에 가는 걸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문장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문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도 높은 미, 음을 내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 리코더가 싫었습니다. 특히 높은 미. 뒤쪽 구멍을 절반만 누르는 게 잘 안 됐지요. 소심하게 반항도 해봤습니다. 당시 나는 손톱이나 빨대를 잘근잘근 씹는 버릇이 있어서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리코더 입부분이 망가졌지요. 정확한 음이 나올 리 없지요. 누가 그걸 보면 창피하기 때문에 내내 울고 있었지요. 리코더 시간이 올 때마다 난 바보야 하고 생각하면서요. 나에게 음악 수업은 자업자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네. 혹시 태근 씨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나요? 리코더는 조금 불 줄 아는데요. 특별히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어요. 오. 제가 진득하게 배우는 걸 잘 못하거든요. 네. 특히 이야기 읽다 보니까 저는 리코더는 그래도 소리가 나잖아요. 네. 단소 소리가 잘 안 났던 기억이 나요. 단소 진짜 어려워요. 저 때도 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입술 모양이 잘 맞아야 되고 호흡이 이제 그 길이와 그런 미세하게 그게 맞아야 휘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처음엔 안 됐는데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해서 나중엔 조금 했었어요. 이게 요령이 있으면 금방 네. 되는데 이런 한 번만 터득하면 금방 되는데. 안 되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겨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악기를 배우려면 진짜 진득함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악기는 잘 다루고 못 다루고를 떠나서 일단 그걸 배우는 일 자체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좀 엄두가 안 나고 집에 피아노도 있는데 네. 전혀 배울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는 악기가 결국 못하고 끝날 일이 되지 않을까? 안 이런 생각 돼요. 들어요. 꼭 근데 진짜 태근 씨가 피아노 치시는 모습 상상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방금.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래요? 감미로운 걸 쓰면서 약간 Saying Something이란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가 피아노 반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 곡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너무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성종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내일 또 레슨을 끊어야 도전. 되겠다. 이런 생각 도전. 듭니다. 네. 정한님이 저는 악기 중에 드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쿵착, 쿵짝. 근데 진짜 드럼 배우시면 스트레스가 진짜 풀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막 때리는 거잖아요, 북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푸는 해수법엔 짱입니다. 희령님께서 저도 단소 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단소 한 번 불면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소리도 안 나서 속상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유유. 근데 이게 진짜 터득하기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지 터득하면 정말 쉽거든요. 우리 아. 희령님이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꺼내봐서 해봐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머리로는 갑자기 그 개 이름이 기억나네요. 어떤? 궁상각치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의견 나누다 보면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요시타케 신스케 결국 못하고 끝난 일을 함께 읽어보고 있죠. 태근 씨, 다음 문장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도 가게 주인과 친해지지 못합니다. 단골 가게가 있다. 그건 어른이란 증거죠. 내 친구는 단골 가게가 몇 군데 있어서 간혹 주인을 소개해주곤 하는데 그때 내 얼굴은 마치 형사 드라마에 나오는 정보원 같이 어색합니다. 손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그 미묘한 거리감. 좀채 그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령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항상 친해지는 거지? 그냥 친해지지 않아? 그냥 진실을 들이대는 건 언제고 아무런 조언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단골 가게에 관한 이야기군요. 그러니까요. 단골 가게의 의미도 두 가지죠. 네. 내가 자주 가는 곳이냐, 아니면 이렇게 주인과 안면이 있는 곳이냐.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아니,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요즘에 또 스카이캐슬이 너무 유행인데, 저 너무
애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김서영 씨의 말대로 약간 늘 마시던 걸로 한 잔 주세요. 아, 이런 대사도 있고, 맞아요. 예. 태근 씨도 혹시 그런 단골 가게 있나요? 이게 주인하고 친해지면 이런저런 편한 점도 생기지만 또 너무 친해지면 저는 그게 또 아,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친해지니까. 저는 인사는 되게 자주 나누는 편인데 네.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아요. 아, 너무 친해지기, 너무 네. 가까워져서요. 성종 씨는 이런 단골집 좀 있으세요, 동네에? 있죠,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아, 숙소 생활할 때 제가 망원동에 이제 네네. 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강 이제 땡땡기라고 거기 음, 껍데기집인데 가면 제 사인도 있고 제 사진도 몇 장 있어요. 제가 제일 많아요. 네. 거기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랑 제가 엄청 친해요. 제가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고 살았을 시절에 제 생일날 음, 미역국도 챙겨주시고요. 제가 닭도리탕을 어, 좋아하거든요. 닭도리탕도 해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야, 한번 촬영하다가 턱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찢어져서 그날 수술을 받고 이제 그쪽을 찾아갔죠. 왜냐면 생일날 미역국까지 해주셨는데 안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자전거를 야, 바리바리 들고. 근데 또 그 모습에 사장님 감동하신 거예요. 아픈데 누워있지 왜 왔냐. 근데 저는 음, 차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단골이라기보다는 진짜 예.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자 거의 친구네요. 이웃이에요. 음, 그래서 그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고, 저의 그때 제2의 엄마처럼 잘 챙겨주셨던 것 음,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아직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못합니다. 지난 2년간 내가 못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었으나 할 수 없는 일은 늘어만 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할 수 없는 일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수중에 넣으면 더는 갖고 싶지 않게 된다. 늘 따라다니는 큰 딜레마지요. 서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한다. 그 덕분에 사람은 이어져 있을 수 있겠지요. 아, 저는 뭐뭐 있겠지요. 이러다가 이게 사극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 같은 문장이네요. 네, 이런 장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네. 어른들은 뭐든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 묻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오히려 그만큼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내가 하고 나면 오히려 네.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방금 작가의 말 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는 음, 문장이 있는데 약간 알 듯 모를 듯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딱 두 가지로 잘라보자는 거예요. 할 수 네.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아, 이게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니까 네. 그걸 즐기는 것도 좋다. 맞아요. 할 수 있는 일과 즐겨보세요, 우리 블랙이들도. 아니, 작가도 서로서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하자고 했듯이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잘하는 것과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춘의 문장들 코너에서도 제 역할이 있고 또 성종 씨 역할이 있잖아요. 네. 서로 잘하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만들고 네. 있으니까요. 너무 멋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음, 있죠. 뿜뿜. 3637님이 결국 못하고 끝낸 일 중에서도 까먹어서 못한 일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전 미루다 못해 일들이 많아요. 어떡해, 3637님. 아니, 근데 화이팅. 정말 까먹어서 못한 일은 그나마 네. 나은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속상하지 않으니까. 속상하진 않잖아요. 선주님께서 저는 월요일 코너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했는데 덕분에 힐링했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선주님, 우리 미브 들으면서, 태근 씨와 저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루가 있으면 그 우울한 하루는 버려버리세요. 이걸 계속 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연장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브 들으면서 그런 우울한 감정 따위는 하늘로 뿌려버리세요. 네. 네, 화이팅. 네, 오늘도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 공감되는 문장들을 많이 나눠봤어요. 저 또한 정말 진짜
공감도 되고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룬 책 요시다케 신스케 결국 못하고 끝난 일 속에서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이 문장입니다. 서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한다. 그 덕분에 사람은 이어져 있을 수 있다. 네, 방금 또 저도 지목했는데 음.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고 진짜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일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은 이별의 연속이다라는 문장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올해는 좀 더 잘 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야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요. 자기가 잘 하지 못한 일, 이런 걸 나눠보면서 내가 못하더라도 그걸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도 지혜니까요. 진짜 좋은 지혜입니다. 네, 수인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알고 있는 것 자체로도 이미 어른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와우, 멋진 생각이네요. 멋진 생각입니다. Great.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문장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엑소의 Wait. 넌 지금 무슨 생각해? 나는 너를 생각해.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해. 기억나 이맘때 설레던 너와 나 baby. 유난히도 반짝이던 하얀 계절이 저 닫힌 창을 넘어 불어와. 하루 종일 널 그리며 똑같은 자리 기다리는 내 맘을 알까. 눈이 올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안 돼. It's okay. 우리가 만나는 길이 엇갈리지 않게. Now all I do is wait. 주위 많이 타는 너 감긴 익숙하단 너. 이 겨울이 내게 다정했으면 좋겠어. 있잖아 그게 내 소원 중 하나야 baby.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널 조심스레 꺼내보다가 견딜만의 사진 속 그리운 얼굴이 나를 보며 웃어주니까. 눈이 올 것 같은데 밖을 바라보는 새 너무 늦으면 안 돼. It's okay. 우리가 만나는 길이 엇갈리지 않게. Now all I do is wait. I'm waiting for you. Wait. I'm waiting for you. Wait. I'm waiting for you. You.
this way. (1월 7일) 블랙 감성 사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자존심은 냉장고에 넣어둬라. 영화 아부의 왕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직장인의 생활수칙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 낭비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블랙이들의 자존심까진 포기하지 말아요. 나를 위한 처세술이 나에게 도구로 다가와선 안 되니까요. 내일은 허경쌤과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치는 코너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보라로 진행되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다비치의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바람 불면 힘들 텐데 왜 괜찮은 척 버티죠. 흔들리면 어때서 가지 같은 두 손 뻗어 낙엽들을 빼앗길까 움켜쥐고 했었죠. 비도 날카로운 햇살도 그대 우거진 사랑 아래 피했죠. 꽃꽃이 선체로